네. 저번 주에 사진을 편집하는 것에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것까지 기본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딱 잘라서 오늘은 그냥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블로그 편집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실 만한 그리고 좀 질문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키워드에 대해서 준비를 할게요. 자, 오늘은요 보시면 우선은 지금 밑에는 제가 편집을 하기 전이라서 저장을 안 해서 감안을 하고 봐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봐 주실 거는 일단 사진 올리는 거. 사진 올리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옆에 슬라이드 기능으로 할지 개별 사진으로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컷컷컷컷이 한 장으로 붙는 걸로 할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그게 선택이 되거든요. 참 네이버 블로그라는 게 기능을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게 많고 또는 이게 방문자가 높거나 무슨 그런 것들보다는 컴퓨터 자잘한 기능은 경험을 해야 아는 거라 많이 보고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배우죠. 네. 근데 슬라이드 기능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굳이 옆으로 넘기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급한 편이고 되게 빠른 거에 익숙한 편이라서 글이 지루하고 글이 너무 길어지고 사진이 뭔가 포인트가 없다거나 그렇게 슬라이드로 사진을 본인이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슬라이드 사진으로 옆으로 넘기는 설정을 하실 때에는 여행 사진, 거의 비슷한 사진, 육아일기라든가 본인이 보는 사진 뭐 이럴 때 좋고요. 그다음에 컷컷컷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굳이 컷컷컷을 요즘엔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되니깐요. 그리고 이게 사실 모바일로 보면 핸드폰으로 보면 더 작게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시는 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확대해서 보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만약에 내장 컷으로 하면 그 사진이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본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인트는 슬라이드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옆으로 안 넘길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임팩트 있고 너무 예쁜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이 넘길 수도 있겠다. 또는 이게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내가 엮어서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 사진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아서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사진 올리기 그 편집 기능을 누르면 슬라이드랑 개별 사진 그다음에 이제 컷컷컷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눌러보시는 걸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핸드폰은 이렇게 자르기나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데 PC에서는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한번 이렇게 하시고 핸드폰 편집에서 자를 거 자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아예 그냥 자기 핸드폰의 기본 갤러리에서 편집 기능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자르고 아예 여기다가 바로 올려 버리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네이버 TV를 신청을 해서 개설이 된 지가 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고 그 링크를 여기다 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링크라는 게 있는데 링크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 네이버 TV 링크를 여기다 올리는데요. 간혹 그런 질문을 받아요. "링크를 많이 달면 좋지 않다는데 괜찮은가요?" 했을 때 포인트는요. 이상한 거에서 네이버가 싫어한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이상한 이거가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윤 선생 영어 교실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매일매일 윤 선생 유튜브를 한 글 하나에 과다하게 매일매일 건다? 요거는 그 글이 조금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한 두세 번 가지고 뭐 그럴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라클 모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련을 하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그 링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갖고 오는데 정말 하루 걸러서 그분의 홍보를 본인이 대신 해 주시는 것처럼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글이 잘 안 뜨고 물론 키워드를 알면 뭐 뜰 수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왜 그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잘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유명하신 분들 예를 들어 제가 김미경 선생님에 대한 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렸을 때 그 팬들이 그걸 배우는 분들의 엄마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는 그런 뭔가 그 경로가 생기는 건 맞지만요. 근데 제가 김미경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없거든요. 저는 책이랑 그냥 유튜브 강의만 무료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오셔도 금방 가실 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상이 이제 경험이 맞지가 않으면 오래 이렇게 소통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저는 그래서 5개 이하 그리고 2-3 개. 왜냐면 링크조차도 사람들이 귀찮아서 굳이 그걸 타고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귀한 꼭 필요한 링크 1-2 개를 다는 것이 바로 그 글로 연결이 돼서 그 글이 내 블로그 글일 때 내 네이버 TV가 될 때 그게 좋은 거죠, 나한테 효과가. 내 네이버 TV 경로로 가서 광고 단가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내 지난 글을 봐서 내 조회수를 올려준다거나. 네. 음. 그래서 자기를 이용해서 링크를 달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을 첨부할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이 표시 누르면 자기 거 요 사진 같은 것들을 불러와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이거가 사진을 불러오면 위치 변경까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고 하는데 핸드폰은 그게 되지 않아서 막상 올렸을 때 막 여기 중간이 뜨니까 되게 막상 봤을 때 글자도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색색깔깔이라든가 아니면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니면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심지어. 그럴 때는 PC 버전으로 귀찮지만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지금 제가 지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가요? 어떤가요? 제가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 사진이 좀 글씨도 잘리고 애매함이 있죠? 네, 이렇게 위치를 네, 이건 사진 감안해서 봐주세요. 제가 그 조절 안 해가지고 세로가로. 우선 여기에 있을 때 아까는 글이 잘렸으니까요. 이왕이면 글이 잘리지 않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게 좋고 쓰레기통 버튼 누르면 지워지기 때문에 가끔, 아주 가끔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핸드폰에서는 위치 이동과 지우기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찮아도 PC 버전으로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장을 꼭 눌러주시면 여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핸드폰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을 계속 많이 저장을 해 놔요. 그래서 저장을 해 놓고 한번 컴퓨터를 켜서 얘네들을 그냥 기본적인 뭐 뽀샤시, 수평, 그다음에 지저분한 거 자르고 자막, 서명, 자막이 아니라 서명 넣는 것까지 해서 저장을 몽땅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육퇴하고도 바로 글을 쓰실 수 있고 아이들이 예민한 아이더라도 금방 글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온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기능이 많죠.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건 사진 아니면 동영상. 근데 동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을 하고 거쳐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올리는 게 가장 편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움짤이 올려지지 않아가지고 움짤 같은 것도 핸드폰으로 아까 스토리텔링으로 머리에 상상을 해봤을 때 요거 컷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진을 저는 찍을 때도 아이들과 같이 찍을 땐 정신이 없지만 혼자 따로 제품을 이제 추가로 찍는다고 한다면 열고 여기 카드 여기 끼우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상상하면서 찍어요, 사진을. 그렇기 때문에 제 편집 갤러리로 딱 들어가면 그냥 1, 2, 3, 4, 5 그냥 차례대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까의 그 간단한 자르기, 수평, 서명 넣기, 뽀샤시 요것만 건드려서 저장을 해 놓고 시간이 날 때 얼마든지 글을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서 스티커. 네, 스티커는요, 구매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 가시면 이제 상점이 있기 때문에 1,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해서 저는 이거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사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모바일로는 글자들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같은 협찬이더라도 제가 글로 써서 너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들보다는 그냥 예쁘거나 이렇게 좀 흘려 쓰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좀 가볍게 또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요거는 조금 실수했어요. 요거는 모바일로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좀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거 너무 협찬 필 나는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보이는 정도의 크기라든가 디자인이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이게 둘 다 좀 작아요. 좀 잘못된 상황인데 좀 더 크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거 선물 받은 거라 이건 또 너무 커 가지고 이제 자기 어쨌든 취향에 맞게 이제 적당히 구입을 하셔 가지고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샀는데도 이만큼이 되었네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라인 테이프라고 하나요? 그런 이름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꾸미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의 필요성은 뭐가 있냐면 인용구. 자, 원래 인용구를 이용해서 중간에 쉼을 준다든가 가장 처음에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시고 부제목을 달아주면 참 좋죠.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용구를 적당히 잘 이용해 시는 것도 좋은데 얘를 딱 누르면 여기 다양한 인용구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초반에는 다양한 인용구를 사용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보이는지 발행도 해 보시고 써 보시고 나에게 맞는 틀을 내가 스스로 만들면 좋아요. 실제로는 여기 템플릿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쓰는 분들이 일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때는 요거를 한다거나 엑스포트 같은 거 상담을 내용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블로그처럼 밋밋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이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기존 블로그는 조금 추천은 드리진 않고요. 한번 보시는 거는 아무래도 깔끔하죠. 뭐 로고랑 이런 게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글도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 사진 들어가고 아래에 제 사진 들어가고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 번씩 두 번씩 쓰시면 자기 템플릿이 생긴데 저는 보시면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제 스타일을 만드는 게 좋아해서.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누르고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는 건 아마 한글 파일의 명령어랑 똑같더라고요. 이제 컨트롤 A를 하면 전체 선택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신 다음에 이제 다 지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컨트롤 A를 눌러서 저는 이제 기본 서체를 뭘로 할지 그다음에 포인트를 선택을 할지 저는 이 정도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굵기나 밑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써보세요. 다양하게. 저는 그냥 정말 간단한 것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 지나가면 묻힐 글들도 많고 어, 어, 내가 블로그를 하는데 노력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렇게 틀 간단하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렬 뭐 이런 것들은 아실 것 같고 맞춤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살 수가 있고요. 취소. 그 다음에 맞춤법 말고 뭐 표랑 이런 거는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같은 건 혹시나 포토샵을 하실 수 있다. 내가 도안 같은 거 아니면 이미지를 조금 만들 수 있다 하면은 최근에 뭐 유명해진 것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 저는 그냥 한글 파일을 아이패드로 한글에서 제 작업을 한 걸 가지고 제가 점선만 아이펜슬, 애플펜슬로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 파일을 해가지고 도안을 이제 넣었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다운을 받아가니까 그런 것들로 어찌됐던 제 체류 시간을 유지시키고 그런 데는 좋으니까. 근데 무리를 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쓰시긴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쓰는 것들은 기본 사진, 동영상, 스티커, 인용구, 구분선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구분선도 이제 써보세요. 많이 써보세요. 많이 써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장소. 장소는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장소를 어디를 써볼까요? 수원역이랑 자 추가해요. 이거 언제 이렇게 추가하면 좋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지를 가시면 음식점이랑 어디 돌고 돌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는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이제 갔다 오신 것들의 전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크게 볼지 작게 볼지. 여러분들은 작게 보이는 게 좋아요? 크게 보이는 게 좋아요? 저는 제 글에 방해가 안 되는 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기 쉬우면 더 좋겠다 생각도 드네요. 네. 여기에서 또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이 플레이스가 만약에 어떤 상점인 경우에 수원역을 검색하는 경우는 뭐 지하철 노선도 아니고 없으니까요. 이런
이태리동? 음식점인가요? 뭔가 이렇게 업체, 브랜드 그런 거를 내가 어디 가고자 해서 스토어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스토어 리뷰로 우리 글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입력해는 거가 좋아요. 그래서 장소는 저도 거의 입력해 주는 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스를 찾았을 때 내가 뜰 수 있게 이렇게 가볍게 쓰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기 설명이 뭔가 이렇게 들어가고, 설명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죠. 요거 정도 위치 정도 아니면은 뭐 아래 정도의 위치에다가 이제 저거를 이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마우스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걸 제가 놓쳤네요. 저번 강의에 PC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요. 모바일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 태블릿 화면으로 보고 계셔요. 근데 태블릿도 핸드폰도 여러분 사이즈가 되게 요즘에 다양하게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빨리 써볼게요. 이렇게 뭔가 길게 썼어요. 근데 PC 화면이라든가 나 어디 갔나요? 자, 보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일 위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PC 화면,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띄어쓰기라든가 점이 있을 경우에 자, 원래는 지금 여기에서 점에서 어떤 분들이 지금 컴퓨터로 안 하시고 만약에 뭐 이렇게 띄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띄지 않고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이 임의로 줄바꿈, 띄어쓰기를 해서 줄을 바꾸셨는데 모바일에서 이거 뭐지? 아, 내가 이상하게 중간에 왜 이렇게 띄워졌지? 싶은 거는 화면에 이게 비율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비율이 전혀 달라질 문제가 없이 왼쪽 정렬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는 내가 중앙 정렬을 하고 싶다. 중앙 정렬이 사실 또 읽기가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앙 정렬로 또 이렇게 한 줄씩 점하면 뭐 한 줄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길어질 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넘어가면 내가 PC 화면으로는 잘 보였어. 그죠? PC로 뭐 태블릿 화면으로는 잘 보였어. 근데 모바일로 가면 이게 뭐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고 띄어쓰기가 여기 돼 있고 뭔가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 막 낙서처럼 써서 그런데 본인이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핸드폰 비율과 태블릿 비율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으로 미리 보기를 해서 발행을 하시는 게 요즘에 모바일 검색이 모바일 핸드폰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80% 이상이죠. 그죠? 거의. 그래서 모바일 화면에 맞게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발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글도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줄바뀜이 되면 말이 뭐뭐 했음니 한참 띄고 다음 줄에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바일 버전으로 바꿔주신 후에 이왕이면 넉넉하게 띄우시는 게 좋아요. 여기 모바일 화면일지라도 꽉 맞추면 핸드폰 화면에 따라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되세요? 이렇게. 지금 얘랑 다 이렇게. 원래 이게 아니라 만약에 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띄어쓰기가 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모바일 버전으로 바꾸시고 앞에 한 뒤에는 좀 띄는 감안을 해서 중앙 정렬을 하시거나 저처럼 아예 다 붙여버리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네. 위에 건 설명을 다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내 모먼트는 본인이 핸드폰에서 영상이랑 사진을 잘라가지고 만드는 걸 뜻하는데 그건 나중에 만들어 보시고요. 글감이랑 라이브러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것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하나 팁.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미리 사진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정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옆에 다 잘라내고 네이버 검색창에 어떻게 보일지가 여기서 미리 보이고 내 블로그 올렸을 때 썸네일이 어떻게 보일지 잘린 걸 감안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버튼을 누르면
잘렸을 때 지금 카드가 잘렸기 때문에 애매하죠. 그죠? 어떤 사진이 사람들이 봤을 때 클릭하고 싶고 궁금증을 일으킬까? 그죠? 아니면 어떤 사진이 이거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은지를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땡겨와서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감. 글감은요, 이거는 무료, 뭐 픽사베이라든가 뭐 언스플래시라고 무슨 뭐 그런 사이트들이 있나 봐요. 그죠? 저는 사진이나 이런 전문은 아니라서. 이런 거는 무료로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라서 뭐 이거 파는 거 아니면 여기다 다 사용해도 됩니다. 단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 사진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진을 써야 되는 거는 오히려 저처럼 블로그 강의라든가 뭐 인플루언서 뜻이라든가 정말 애매한데 사진도 없고 정말 애매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엄마의 글쓰기를 하고 엄마의 소통을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엑스퍼트 상담할 때는 이런 사진을 쓰기는 했으나 제가 리뷰할 때 그런 사진을 쓰는 것보다는 제 이 솔직한 사진이 낫다고 보고요. 너무 정사진이 없을 때는 그거를 클로즈업해서 찍어도 된다. 외출해서 지나가다가 나무나 하늘이나 이런 거 찍어 두셔도 된다. 그쵸? 그래서 요 무료 사진은 저는 좀 비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용하는 건 이 중에서 되게 많아요. 쇼핑도 있고 뉴스도 있고 하는데, 쇼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했을 때 아까 장소, 어떤 곳에 간 것을 리뷰를 올렸을 때 이 장소를 이거를 하셨을 때 이 장소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저희 글이 우선으로 뜨기도 하거든요. 근데 쇼핑도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게 복불복이에요. 최저가 가격 비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쪽은 저희 글이 안 뜨기도 하기 때문에 얘네 스토어에 리뷰가 보여요. 이 스토어 구매한 사람들. 그럼 우리랑 좀 다른 문제라서 저는 그거를 아직까지는 고민을 해봤더니 나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이게 가야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블로그 제일 아래에 블로그 개설 3개월, 100일 이후라면 애드포스트 신청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애드포스트를 누르고 방문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잘 달지 않고요. 여기서 다는 거는요. 책, 책. 책은 왜죠? 영화 정도도 달 것 같아요. 네, 리뷰 같은 거 달 것 같아요. 자, 책은요, 우리가 책도 아까 장소나 그런 곳처럼 책을 우리 검색해서 블로거 서평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서평의 블로그 그런 것도 많이 쓰고, 그 인플루언서도 그쪽으로 뽑고 있고, 예스24 그런 리뷰들보다는 블로거들을 그럼 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 서평을 해주시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얘가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이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셨을 때 우리 글이 보이게만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 글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적당하게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정리가 또 하나 더 배우고 가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엔 키워드로 찾아올게요.